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멤버십은 영상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분석 끝나고 얼굴랑 같이. 어제 아쉽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았죠. 일단 우라와 전부가 1대1 무 연작 끝에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파상 공세 우라와가 마지막에 찬스가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골대도 맞추고 뭐 홈런 몇 개 때리고 뭐 이러면서 결국 무승부가 떴고, 새벽 경기는 제가 전체적으로는 적중률 많이 떨어졌는데 올림피아 코스만 이겼으면 됐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왜냐면 주력으로 갈 만한 것들은 다 맞췄어요. 일단 hen트 걸렀고요. 오모니아 프렘 보면서 hen트 주력으로 찍기 딱 좋았잖아요, 사이즈가. 근데 오모니아 프렘 보면서 걸렀고, 셰리프 득점력, 주전 지난 시즌에 있었던 공격진들의 많은 이탈, 그런 거 보면서 언더로 그냥 푸근하게 맞춰버렸고, 페네르바체 공짜 마인까지 푸근했고, 하나 아쉬웠던 게 취리. 또 요게 이제 해외 배당이 취리 쪽으로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거의 해외는 동배당 될 정도로.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반대 승과 햄무 쪽으로, 물론 별점 엄청 낮았어요, 보면서 그냥 아예 패스식으로 해버렸는데, 내용적으로는 취리가 사실 졌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대가 골 기회 다 날리더니 퇴장당해가지고 취리가 한 골 받고 이겨버려가지고 그렇게 됐었고, 올림피아코스 이것 때문에 진짜 말았어요. 다 주력은 무조건 먹을만한 사이즈로 결과가 딱 떴는데 초안은 이거 두 개였거든요. 근데 이 셰리프 언더도 별점은 3개였는데, 그 어제 분석 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도 괜찮아 보니까 이거 가자 하고 그냥 물었는데, 마지막에 극장골을 먹네. 이거는 진짜 거의 제 경기를 봤는데 진짜 그냥 재수가 더럽게 없었어요. 재수가. 그리고 전형적으로 기회를 못 살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전반에 한 골 넣고 후반부터 해가지고 좀 실리적으로 갔거든요. 상대의 공격을 좀 차단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역습 실리적인 축구를 했고, 실제로 상대 팀이 이제 오스트가 거의 찬스, 오스트가 아니었죠. 상대 팀이 거의 찬스가 없었어요. 사실 거의 찬스가 없다시피 할 정도로 빈 공으로 일관했고, 올림피아코스가 역습에서 상당히 많은 기회를 잡았는데, 야, 그 하나를 마무리를 못 해주네 새끼들 진짜로. 아니, 한 못해도 한 골 정도는, 최소 한 골 정도는 더 들어갈 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를 마무리를 못해. 골대 앞에서 막 머리만 대면 들어가는데, 그 살짝 주춤해가지고 상대가 먼저 걷어내고 슈팅 때리는 건 다 뜨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 마지막 골도 이제 골키퍼와 수비수의 워낙 찰나의 순간이긴 했는데, 약간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키퍼가 잡든지 수비가 걷어내든지 해야 되는데, 둘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 사이로 공이 그냥 낭낭하게 충분히 둘 중에 한 명 누구라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솔직히 키퍼가 잡았어야 되는 볼인데 가만히 있더라고. 뒤에서 그냥 받아먹어가지고 90분에 한 골 쳐먹더니 낭낭하게 무승부. 연장 가서도 찬스 날려먹더니 승부 차이 가서 역시 이긴 이겼어요. 진짜 끝발이 안 봤네. 우라와도 그러고 올림피아도 그러고 둘 다 마지막에 통수를 쳐버리네. 끝발이, 원래 이런 것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운이 되게 좀 중요해요. 분석이 7할이고 운이 3할인데 연짝으로 운대가 안 떨어지네. 우라와도 마지막에 골대에다가 찬스 막 날리더니, 올림피아코스 찬스 다 날리고 한 골만 더 넣었으면 게임 끝났어요. 올림피아코스는 2대0이면은 두 골 먹을 사이즈는 없었는데, 마지막에 골도 이상하게 먹어가지고 찬스도 몇 개 없었는데, 그렇게 좀 아쉽게 됐고, 오늘 경기는 제가 좀 어렵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냥 이번 주말 경기가 솔직히 그렇게 쉬운 경기들은 별로 없어 보여, 제가 볼 때는. 조금, 물론 뭐 바이에른 미는 마인 오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 쉽다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수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안 보기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보는 거고, 나머지 경기들에 있어서 데려갈 만한 것들이 이렇게 마땅치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황인범 잘하는데 중간에 이제 황인범 교체할 때부터 왜 쟤를 왜 빼는 거지? 오른쪽 측면 공격수 더럽게 못해가지고 쟤 좀 뺐으면 좋겠다 했는데, 황인범 빼는 순간 조금 쎄하더니 진짜 마지막에 결국 쳐먹네.
새끼들. 오늘 뭐 한 6경기 그 에레드비시는 좀 거르고 6경기로 가볼 텐데, 주력은 그래도 나오긴 나왔어요. 주력은 나오긴 나왔고, 전체적으로 분석 결과들도 이렇게 쭉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매치업 자체가 너무 어려운 매치업이 많이 잡혔어요. 푸근한 매치, 거의 공짜 수준의 매치 하나 정도는 제가 또 언급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누구나 요거랑 뭐랑 가지라고 고민하실 것 같은데, 쭈니님 어서 오시고, 정현님 어서 오시고, 레미님 뭐 어서 오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혼자 대 우디네세. 진짜 어려운 경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어렵냐, 몬차는 이번 시즌 시작하면서 돈을 엄청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갈기꾼을 필두로 해가지고 여러 좋은 선수들을 영입했는데, 지금 막상 경기를 들여다보면은 전혀 호흡이 맞지가 않아요. 이상한 패스미스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공격 쪽에서도 뭐 카프라리 같은 좋은 선수들, 페타냐 같은 그래도 한 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체적인 조직력들이 맞아가지 않습니다. 조직력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고, 몇몇 선수들은 이제 체력적인 문제,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시즌에 대한 그런 문제도 지금 몬차가 발생하고 있고, 우디네세 같은 경우도 뭐 감독 교체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탈자들도 있어요. 뭐 소피 같은 애들도 미드필더 쪽에 이탈을 했고, 미드필더래 사이드백 쪽에 이탈을 했고, 수비 쪽에서도 몇몇 임대나 뭐 이렇게 데려왔던 선수들이 빠지게 되면서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첫 경기 AC밀란전 패배했던 거 뭐 오케이, 원정이니까 당연히 지는 게 맞죠, 사이즈상. 두 번째 경기 살레르니와 홈 경기에서 물론 전반 막판에 퇴장을 당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의 경기력도 솔직히 좋지는 않았어요. 살레르니가 워낙 빈공이어가지고 이제 0대0 무승부 그냥 푸근하게 떠버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원래 몬차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은 좀 반대를 찍는 게 맞아 보이는데, 하필 우디네세인데 또 원정이어가지고 이 경기가 사이즈가 되게 어려워요. 물론 어느 쪽이 이긴다면 뭐 푸근하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둘 다 이제 기본적으로 반대를 봐야 되는 팀들끼리 붙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보면은 몬차 같은 경우 이제 베테랑 수비수를 이번 시즌에 영입을 했었는데, 라노키아 지난 경기 때 아마 부상인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 경기 또 출전을 못하게 됐고요. 아스날에서 임대로 데려온 파블로 마리 역시 수비 쪽에 센터백 이렇게 두 명이 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디알레산드로 같은 자원들도 빠져 있고, 아우구스토나 모타 이런 자원들도 이제 체력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아우구스토도 이제 좀 앞선에서 좀 해줘야 되는 자원인데 뭐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우디네세는 네우엔 페레즈 이제 AT 마드리드에서 지난 시즌에 임대로 쏠쏠하게 썼고, 올 시즌에 그 몰리나를 내주면서 뭐 약간 오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우엔 페레즈를 완전 영입을 했어요. 완전 영입인가? 다시 한번 있는 거. 완전 영입으로 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 경기 퇴장이 요놈이었습니다. 수비 쪽에 핵심이에요. 빠지게 됐고, 미드필더 쪽에 이제 야얄로 로테이션급에 빠져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피가 지난주에 아탈란타로 이적했어요. 측면 수비 쪽에 상당히 이제 젊은 에너지를 좀 많이 불어 넣어줬던 선수인데 빠진 부분이 좀 아쉽고,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몬차는 그나마 다행인 게 페시나가 복귀했어요. 지난 경기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출전은 안 했어요. 벤치에만 몬차가 나폴리전에 했었는데, 어쨌든 요 미드필더가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선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 지난 경기 교체로 뛰었으면은 오늘 선발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경기 일단은 출전도 안 했기 때문에 오늘도 벤치 스타트를 할 가능성은 어쨌든 있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요 경기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어려운 경기라고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배팅한다면 오바가 조금 더 마렵긴 해요. 우디네세도 어쨌든 이렇게 네우엔 페레즈 같은 이제 핵심 수비 쪽에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몬차도 지금 수비 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페시나가 이선 자원으로서 또 복귀를 한 모습,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래도 오바가 그나마 좀 건드려 볼만 하지 않을까. 만약에 우디네세가 역배였으면 저는 우디 프랭 그냥 찍으면 된다는 마인드긴 한데,
이거는 무 아니면 우디가 이기거나 뭐 약간 그런 사이즈 같아서 승패로 접근하기엔 조금 어렵다는 마인드고, 그렇다고 뭐 무승부의 보기에도 의외로 우디가 마인까지 할 수도 있어요. 상대가 몬차기 때문에. 그래서 양 팀의 수비적인 결장자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우디도 지난 살레르니전에는 뭐 퇴장도 있었고 해서 완전히 잠그는 내용이었지만 오늘은 상대가 몬차기 때문에 딱히 그렇진 않을 거고, 양 팀 다 공격진에서 분명히 능력 있는 선수들은 있어요. 오딘에서도 이제 베토 같은 지난 시즌에 좋았던 공격수나 네울로페우 또 이제 한방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몬차도 뭐 카프라리 말씀드린 페타냐 페시나까지도 복귀를 했고,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그래도 사이즈상으로는 오바가 제일 찍기 편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오바 보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오바 쪽을 또 자료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몬차 이제 센시 또 인터밀란에서 한창 뛰었고 지난 시즌 산포도로에서 더럽게 못했지만 어쨌든 요 드리블이 좋은 얘가 이제 우디네세 상대로 좀 강해요. 우디네세 상대로 이제 3골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는 그나마 오바. 두 번째 경기 지로나 대 셀타비고, 이것도 더럽게 어려워요. 이 경기도. 지로나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약간 승리의 기운이 있어요. 지로나 두 경기를 지금 어쨌든 시즌에서 진행했잖아요. 야, 어떻게 상대팀이 두 경기 했는데 두 번 다 퇴장이냐? 발렌시아 퇴장, 헤타페 퇴장, 이거 뭐야? 두 경기 했는데 지금 두 경기에서 상대팀들이 지금 퇴장으로, 어쨌든 발렌시아전은 뚫지 못하면서 졌지만 헤타페전에는 뭐 사실 퇴장 때문에 지로나가 이기진 않았어요. 전체적인 약간 행운이 좀 따르는 그런 경기 내용도, 약간 굴절골이라든가 상대의 어처구니 없는 이제 그 헤타페 이제 수비 자원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시즌 수비가 좀 불안한데, 어쨌든 그라나다에서 이제 죽어온 베테랑 수비수인 도밍게스가 자책골 하나 넣어주고, 마지막 한 골은 그래도 좀 좋았어요. 뉴욕시티에서 임대로 데려온 이제 주포, 뉴욕시티의 이제 핵심 주포였는데 카스테야노스가 그래도 좀 퀄리티 높은 골을 기록했다는 점이 지로나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셀타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시즌에 안 좋거든요.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좀 운도 안 좋았고 핵심 자원들도 내보냈어요. 브라이스 멘데스가 이제 소시다드로 가서 좋은 활약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산티미나가 범죄 연루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예 셀타에서는 출전이 안 되고 최근에 갈라타사라인가 그쪽에 이적설이 돌면서 갑자기 이제 아스파스를 옆에서 도와줄 두 명의 공격수가 빠져나갔는데, 데려온 선수들이 영 시원찮은 놈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번 시즌도 시작부터 고전하고 있고, 개막전에 에스파뇰 상대로 이제 극장 PK를 내주면서 또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지난 레알전에는 그냥 뭐 개발렸어요. 이런 사이즈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로나도 어쨌든 지난 경기는 솔직히 운이 좀 다른 경기였고, 그거를 뭐 헤타페를 3대1로 이겼다고 되게 긍정적으로 볼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실점 장면에서도 헤타페 어쨌든 꼴찌였던 부분이 있고, 그 전에 득점 장면, 헤타페의 득점 장면에서도 지로나가 역시나 약팀답게 후방에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뺏겨가지고, 꼴찌 장면도 제 기억에 그랬었거든요. 후방에서 빌드업하다 뺏겨가지고 한 방에 이제 넣었는데 그게 옵사 꼴찌였나? 그거 났었고, 실제 뭐 실점 장면에서도 후방에서 빌드업하다 뺏겨가지고 바로 이제 실점으로 연결이 됐었던, 그러니까 결국 사이즈가 되게 어려워요. 셀타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난 시즌 셀타였으면 이거는 뭐 셀타 쪽으로 봤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거 지로나가 이기면 2연승이거든요. 승격팀의 요 정도 사이즈 전력이 2연승 쉽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어쨌든 프렌을 보는 입장에서 무승부의 가능성을 조금 높게 보고 프렌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셀타는 확실히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이다. 몇몇 선수들이 하필이면 또 타리그에서 파시엔시아 이런 애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리그에 대한 적응도 해야 될 뿐더러 핵심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빠졌다. 이런 부분들 좀 아쉬워요. 부상자 같은 경우 이제 보르아 가르시아 같은 이제 2선 자원이 빠져 있고,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는 루이스 미아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체력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래서 아마 교체로 투입되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프렌 쪽이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주력으로는 못 찍어요. 이렇게 어려운 경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뭐 쉬어갈 구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속도로에도 졸음쉼터 있는데
한번 쉬어가겠습니다. 프라이브루크가 충분히 잡을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시즌 보험은 제가 보험 경기를 한 2경기 다 분석을 했었나?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약해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에 그 좀 단단했던, 물론 그때도 홈에서만 좀 그랬고 원정에서는 좀 아쉬웠어요. 그런 보험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번 시즌의 보험은 제 생각에 유력 강등 후보로 저는 시즌 전부터 보고 있었고, 실제로 지금 경기 내용적으로도 뭐 다 졌어 지금. 지난 경기에 바로 이제 또 바이에른 마인 오바를 아주 푸근하게 만들어줬던 그 장본인의 그 팀인데, 어디한테 졌지 그 전에 호펜하임한테 3대2로 졌고, 그 전에 마인츠한테 홈에서 2대1로 졌고, 물론 한 점차 패배이긴 했습니다만, 프라이브루크는 시즌 출발이 괜찮아요. 지난 시즌의 전력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원정 아우크스부르크 개막전 4대0을 시작으로 지난 경기 슈투트가르트전, 이것도 원정에서 좀 빡셌거든요. 근데 어쨌든 1대0으로 승리를 가져갔고, 홈에서 도르트문트한테 3대1로 졌는데, 요거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도르트문트 똥배 건들지 말라고, 이거 프라이브루크가 3대1로 지긴 했는데, 키퍼가 그 옛날에 그 월드컵 러시아전 때 그 한 골 이근호한테 한 골 준 거 마냥 한 골을 그냥 주면서 이제 경기가 좀 이상해지더니, 이상하게 뽀록골로 갑자기 2골 넣어가지고, 이때도 그거였네. 참, 도르트문트가 마지막에 극장으로 마인오바 만들었는데, 지난 경기는 이제 마지막에 극장으로 부러뜨렸네. 공교롭게도 주작도 아닌데, 냄새나게 마냥 연짝으로다가 마지막에 만들어버렸는데, 어쨌든 이때도 사실 프라이브루크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승점을 얻을 만한 경기력을 홈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경기 요거는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프라이가 잡을 걸로 보고 마인슨까지 봅니다. 부상자 같은 경우 이제 프라이는 웰러가 빠져있고, 측면 공격 쪽에 샤데나, 뭐 큐블러, 뭐 에게슈타인 이런 애들 불투명이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려서 보험을 잡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보험 같은 경우 지금 수비 쪽에 부상자들도 좀 많아서, 특히나 이제 측면 수비 쪽에 부상자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라인업이나 이런 걸 구성하기에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약팀이라 좀 두들겨 맞는 양상일 텐데, 수비 쪽에 부상자들까지 겹쳐가지고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됩니다. 마인 오가 봅니다. 한 3경기 정도 남았네. 또 오늘 세리에 빅매치, 또 똥 경기들을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하나는 그래도 좀 재밌는 거 주네요. 라치오 대 인터밀란. 일단은 인터밀란이 최근 라치오 원정에서 좀 고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최근 4, 5년 동안, 이번 시즌 제외하고 2승 1무 1패인가? 라치오가 홈에서 인터밀란 상대로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때 인테르가 우승했던 시즌도 포함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좀 모습이 어쨌든 있고, 라치오가 원래는 또 오바의 팀이었잖아요. 지난 시즌만 해도 골은 골대로 잘 넣어주고, 이제 실점도 이제 꽤나 뭐 한 골, 2골씩, 최소 한 골은 주고, 뭐 2골씩도 쓱쓱 주면서 뭐 그런 팀인데,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도 사실 루이스 알베르토 미드필더 쪽에 이제 루이스 알베르토에 대해서 사리 감독이 썼다가 안 썼다가 약간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면 루이스 알베르토는 좀 공격 쪽에 좀 더 능력치가 조금 더 있고, 수비나 이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에 라치오가 루이스 알베르토를 선발로 아직까지 안 썼어요. 베시노라고, 우리는 곧 볼 겁니다. 월드컵 때 볼 거예요, 여러분들. 베시노 미드필더 쪽에 아마 이 우루과이 맞아. 갑자기 헷갈리네. 우루과이 맞을 건데 제 기억 우루과이 같거든요. 월드컵 때 볼 텐데, 요 놈은 이제 좀 활동량이 많고 그런 타입이에요. 얘를 좀 기용하다 보니까 라치오가 전방에서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루이스 알베르토가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 경기도 푸근하게 언더가 떴고, 첫 경기 물론 오바가 나왔습니다만 2대1. 그때도 사실 라치오가 시작하자마자 키퍼가 퇴장당해가지고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어쨌든 간신히 오바 났죠, 그것도. 그러면서 그 전에 알던 오바 팀의 모습은 아직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언더 팀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인터밀란은 역시나 루카쿠, 라우타로 이런 공격진들의 화력, 최근 경기에서 득점을 그래도 최소 2골 이상씩, 물론 레체 스페치아 강등권 싸움을 할 두 팀과의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쏠쏠하게 올려주고 있는 부분, 여러가지 감안했을 때
저는 그래도 오바를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경기예요. 물론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인터밀란 역시도 라치오가 지난 시즌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라인업이. 그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아는 만큼 좀 조심스러운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글쎄요, 이거는 언더는 제 생각에 가기는 좀 빡실 거고, 최소 두 골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뭐 1대1이든 아니면 2대0 인터 승이든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두 골 뜨고 뭐 언더 뜨면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바를 보고요. 해외 쪽에서는 2대2 무승부를 되게 많이 봐요. 2대2 무승부. 뭐 여러 그 사이트들이나 뭐 전문가들 예측을 좀 많이 봐도 2대2 무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생각보다. 저는 오바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상자는 인터밀란은 이제 미키타리안, 로마에서 이제 데려온 미키타리안 정도 빠져 있고, 라치오는 거의 풀라인업, 거의 풀라인업. 그리고 인터밀란 참 말씀 안 드렸는데 라인업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말디니 감독이 조금 변화, 뭐 차라노골로 같은 애들, 뭐 약간 변화를 준다는 식으로 인터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골 쳐먹고 루이스 알베르토 나와가지고 오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싶은 느낌상. 5번째. 야, 여기서 만나네. 올 시즌 아직까지 올 시즌 라리가 전승 두 팀이 만났습니다. 베티스 첫 경기 엘체전 3대0 승리, 두 번째 마요르카 원정 가서 2대1 승리. 오사수나가 첫 경기 세비야랑 홈에서 2대1 승리, 두 번째가 카디스랑 홈이었나? 2대0 승리. 카디스 맞나? 아무튼 그랬었는데 되게 웃긴 게 오사수나 4골 중에 3골이 PK예요. 어쨌든 그렇고 베티스도 이거 2개 다 PK였고, 이거는 엘체가 퇴장이었고. 어쨌든 경기력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요거는 베티스가 저렇게 낮은 배당을 받을 경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사수나가 저는 기본적으로 좀 끈끈하고 잘 비비고 요런 팀 컬러로 지난 시즌에 이렇게 봐왔었고 했는데, 올 시즌에는 조금 공격적인 작업 자체도 조금 매끄러워진 느낌이 있어요. 경기를 봤을 때 공격적으로도 물론 뭐 4골 중에 3골이 PK이긴 한데 공격 작업 자체가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 그러니까 오사수나의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저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더 위라고 보고요. 베티스는 어쨌든 기존 전력을 유지하는 형태에서 지난 시즌의 활용만큼 올 시즌은 아마 못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지금 5골이나 넣고 있긴 한데, 이건 뭐 마요르카 거 이건 퇴장이었으니까. 이것도 사실 이건 뭐 퇴장이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요르카 원정에서도 이거 되게 불안했어요. 마지막에 거의 실점할 뻔하긴 한 장면도 꽤 있었고, 저걸 못 넣어 막 이런 장면들 한 2개 있었고, 이강인 골대까지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경기 내용적으로도 솔직히 베티스 잘 못했는데 PK 2개, 그러니까 기회를 잘 살렸어요. 마요르카 수비가 좀 등신 같기도 했고, 뭐 그런 사이즈였고, 이거는 뭐 원사이드한 경기였다고 보고요. 카디스 퇴장도 있었고 세비야 상대로 잘했고요. 이것도 한 골이 PK이긴 합니다만, 라리가에서 요 정도 사이즈 팀이 3연승은 되게 어렵거든요. 강팀들도 3연승은 좀 힘들어 하는데 무승부 봅니다. 전력 자체도 저는 오사수나 크게 꿀린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수비적으로 베티스의 공격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어 보이고, 이게 베티스가 이기면 저는 2대1, 2대1 아니면 1대1 사이즈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사가 베티스 원정에서 이기면 3연승 할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오사 아무리 잘해도 그 정도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싶고요. 뭐 2대1, 1대1, 뭐 무승부나 무승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무구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해배도 지금 좀 아리까리하긴 한데 조금 올라가는 느낌이 있고 해서 일단은 무승부 쪽으로 보고, 빠지는 선수 같은 경우는 베티스 같은 경우 이제 백업 자원들이 몇몇 빠지고, 세리오 카나레스가 오른쪽 이제 4-2-3-1의 오른쪽 이제 윙 쪽으로 나오는데 불투명으로 이제 오늘 떠 있는데, 최근 경기는 계속해서 출전을 못 하고 있었고요. 뭐 왜나 뭐 사벨리 이런 애들이 이제 불투명하게 떠 있는데, 어쨌든 카날레스가 좀 크다 베티스는. 오사수나는 풀입니다.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어려워요. 뭐 하나 찍기가 좀 하지가 않거든요.
6번째 아작시오 대 릴. 이 경기도 아작시오는 매치업 상대가 이번 시즌 좀 빡세긴 했어요. 솔직히 3경기가 리옹, 랑스, 렌. 시월 1점표 누가 있다고 짰어. 야, 저 어디 하나 걸을 팀이 없잖아요. 만만치 않은 팀들 3팀을 만났고, 렌도 지난 시즌, 이번 시즌 조금 아쉽긴 한데 지난 시즌 잘했고, 랑스는 항상 다크호스에 포지션에 있고, 리옹이하고 뭐 말할 것도 없고 1대2로 졌고요. 0대0으로 비겼고요. 1대1로 졌어요. 의외로 조금 비비긴 해요. 특히나 렌전인가? 이때 아마 아작쇼가 PK 실축인가 했을 거예요. PK 실축 해가지고 그거만 어떻게 뭐 하고 했으면 조금 더 비빌 만한 여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강팀 상대로도 나름대로 비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작쇼는 기본적으로 조금은 수비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릴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이제 파리한테 7골이나 쳐먹으면서 이거를 얼마만큼 분위기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을까. 개막전 옥세르 상대로 4대1 승리, 두 번째 낭트 상대로 1대1 무승부까진 좋았어요. 근데 이제 지난 경기 파리한테 7골 쳐먹으면서 조금은 분위기가 어쨌든 가라앉았을 가능성이 조금 있고, 릴 같은 경우 이제 공격 쪽에 웨아가 빠져 있고, 바요가 부상은 아닌데 또 이제 뭐 팀의 눈에 밖에 나는 짓을 해가지고 뭐 경기 뭐 이렇게 한날에 뭐 클럽을 갔다 그랬나? 아무튼 뭐 약간 일탈적인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이번 시즌 데려온 공격수인데, 물론 이 없어도 조나단 데이비스 이런 애들 있어요. 그 캐나다의 주포 뭐 이런 애들. 얘가 어쨌든 2군으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또 누구야? 뭐 카벨라 이런 애들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이 경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승부무 아니면 언더. 무승부무 아니면 언더 찍을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역시나 수비팀답게 언더가 뜰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릴이 근소한 우위를 가지고 한 골 싸움으로 가다가 이길 가능성,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건 사실이니까 앞선에 뭐 공격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요렇게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진다면 무승부 확률이 높겠죠. 아무래도 무승부 언더 이렇게 뜰 확률이. 아작시가 최근에 경기를 보면은 물론 성적은 별로 안 좋지만 그렇게 만만한 팀 같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강팀 상대로 은근히 찐득하게 비비는 능력치가 분명히 있고 해서, 이렇게 그래서 배당이 높은 것 같고 2점대잖아요. 승격팀인데.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